다 나무에게 사모놀이야. 여러분 모두 제일 먼저 비상스러운 인사를 드리면서 또 함께 제가 어제 인터넷을 통해서 제가 봤습니다. 아쿠린포체의 센터, 공구 리퍼블릭 어떤 센터 같은 게 작은 센터가 있는데 그분들이 매일 이 법문을 듣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사진을 보았습니다. 또 여러분들 혹시 평소 어떤 센터 같은 거, 작은 센터 같은 이런 걸 지어서 만들어서 그래서 센터 같은 것을 잘 보존하고 잘 지키고 그리고 그분들이 수행 잘하고 있는 것에 제가 아주 기쁩니다. 또 여러분들 언제든지 여러분들의 상황을 저는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돌마 따라보살님에 대해서 이제 수행을 잘하고 있는 또 돌마를 티베트어로 이렇게 염송을 하시는데 티베트어 여러분들 발음이 엄청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돌마를 염송을 할 때 내가 어떤 부분을 어느 글자를 읽는지 제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들의 어떤 우리 티베트 사람들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해도 여기저기 다 이렇게 봤을 때 티베트 사람들도 외국인들이 그렇게 수행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 많이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그렇게 특별히 수행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들의 특별히 저는 아주 참 마음이 기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참 그렇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돌아가신 림포체가 네. 제가 어릴 때부터 까마빠를 까마빠 즉위하기 이전에 아공 림포체를 제가 만나 뵀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그분과 저의 법연이 굉장히 두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이제 즉위를 하고는 아공 림포체를 몇 번 더 만나 뵀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인도에 와서 인도에서 이제 제가 인도에서 집에서 보내주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분을 그 뒤로 잘 뵙지 못했습니다. 미국에서도 몇 번 뵙긴 했는데 잘 이렇게 아주 짧게 이렇게 뵌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제가 만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쿠리부 제가 갑자기 열반을 하셔서 제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그래서 아쿠리부 저는 일반적으로 평범한 사람, 그리고 가난한 사람, 부유한 사람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신 분입니다. 특별히 티벳의 학교나 또 한 300개 정도의 학교에 도움을 이렇게 드리고 아주 고생을 많이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그분께서 이제 환생을 해 오시면 제가 이제 찾아서 인가를 할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빨리 가급적 빨리 그분을 인가할 수 있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문제에서는 특별한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또한 혹시 또 여러분들 나라에 그러니까 프랑스에 아마 계신 메시포쿠, 땡큐 하는 발음이 발음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오늘부터 첫째로 무비자찬의 4번 개송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개송 하나씩 가면 할 말씀이 좋잖아요. 그래서 무비자찬의 4번 개송을 먼저 여러분들께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무비자선의 네 번째 개송은 5대 샤말 림보체의 그 해설서에 의하면은 이 부분이 목록이 어떤 의미가 하면은 이 생에 집착하지 말 것이라는 것이 말입니다. 그 원문에 보면은 이 생의 명성과 부귀는 부질없음을 문자 언어 정도가 아니라 마음속 깊이 깨달아 탐욕을 버리고 갈애를 떠난 전기를 보이시는 필요 없음 무용을 알아차림에 의지하는 그에게 기원드립니다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그 낱낱이 설명할 필요는 없고 의미를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3개의 윤회, 네, 어떤 행복, 고통과 기쁨, 그것이 기쁨을 온전히 부족한 것이 뭐냐면은 어떤 필요 없음 또는 의미 없음을 알아차려서 그것들에 대단히 집착하지 않고 애착하지 않고 옷과 음식을 보통 평범하게 하는 정도로 만족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또한 어제 선행자전 4번 개송에서 말씀드린 의미와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제가 말할 때 예전에 어떤 사람이 우리들이 우리가 윤회하는 그것이 그렇게 우리를 윤회하게 하는 그러한 모든 그런 풍족한 조건에 속아서 우리를 윤회하게 하는데 어떤 사람이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할 때 그 스승이 그런 말씀하실 때 그분이 그 뜻을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씨배 풍족 그러니까 윤회계를 풍부하게 하는 것 그 의미를 좀 알았잖아요. 씨배 풍족 그러니까 윤회계를 윤회하게 하는 그 풍족한 조건 이것이구나. 내가 나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나서 본문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일어나서 씨배 풍족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윤회계를 풍족하게 하는 게 무엇인지 찾으러 갔습니다. 찾으러 갔을 때 제일 먼저 질문하기도 전에 그래서 말도 하기 전에 아주 실컷 두들겨 팼습니다. 씨배 풍족이라고 하는 것은 윤회계를 풍족하게 하는 것. 이것이 어떤 생각을 할지 못하는 사람, 어떤 생각을 할 때,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갑자기 이렇게 당하게 되면, 그래서 이게 생각을 해보면, 그 나중에 생각을 못해. 이게 무슨 일인가? 내가 이거 무슨 짓이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나중에, 그가 틀렸다. 씨배 풍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의 이름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 사람 두들겨 팼는 그게.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의 그 사람의 씨배 풍족이라는 그 이름, 사람 이름인 줄 알고. 그래서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이 얘기가 어떤 좀 우스갯소리 같이 들리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거는 또 우리가 우스갯소리 넘길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생각해보면 각자에게 어떤 고통 오고 나쁜 어떤 기쁘지 않은 이런 것이 오는 것은 그래서 그것이 외부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눈을 바깥으로 돌립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깥으로 향해서 합니다. 그래서 씨배 풍족, 윤회계의 풍족함 이런 것이라고 할 때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고통이 오고 우리에게 어떤 기쁘지 않은 그런 마음이 온다는 게 근본인데 그러한 그것이 우리가 눈을 밖으로 돌려서 밖으로 볼 게 아니라 눈을 안으로 돌려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는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평소 우리가 스스로 얼굴을 볼 때 하면은 눈이 있잖아요. 눈이 있다고 해서 얼굴을 보려면 눈이 두 개 있다고 해서 내 얼굴을 볼 수가 없잖아요. 거울을 봐야 자기 얼굴을 볼 수 있죠. 그래서 그와 마찬가지로 각자의 자기의 어떤 허물, 자기의 실상을 알기 위해서는 지혜의 눈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육안은 그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지혜의 눈, 이런 것을, 그래서 지혜의 눈을 활용해서 우리가 자기의 그 허물이 무엇인지, 그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그것이 가장 필요하죠. 그래서 지혜의 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쳤고, 이제. 그리고 나서, 자, 이제 우리가 어제 했던, 어제, 까마바 미게 도르제께서 장왕이 초청해서 장나라 왕, 그분은 이제 그 스승, 위에 자리한 스승님께서 그래서 아주 공경을 많이 공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왕이 이제 초청해서, 나중에라도, 미래에 다시 오셔서, 이렇게 이끌어 주십시오 했는데, 약속을 안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미케도르지께서 14세가 되던 때에, 명왕조, 전령사가 와서 중국에 이제 초청한다는 그 내용의 편지가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에 상황이 어떠했는지 또는 중국에 가셨는지 안 가셨는지 그것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명나라 왕이 까마파 미케도르제를 중국으로 하려고 그 전령을 보낸 그것은 어떤 아주 그때의 아주 행운이다. 우연히 만난 우연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제8대 까마파 이전에 모든 그 이전의 역대 까르마파들께서도 명나라 왕이 전령들을 보내서 어떤 초청장 그리고 공약물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5대 까르마파 대신식파는 직접 친히 중국으로 가셔서 명황제 황제 융로를 만났고 그러한 만났을 때 만나고 나서 아주 놀라운 일화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까마파 미케도르제를 명황제가 어떻게 초청했는지 그런 걸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알 수 있도록 그것의 역사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소개할까 생각합니다. 그 또한 주로 이제 5대 까마파 대신식파께서 중국에 가신 상황 그리고 까마파 미케도르제 이전에 까마파들께서 중국과 어떠한 그 연결이 있었는지 그러한 부분을 말씀드릴 거고 특히 5대 까마파 대신식파와 그 명나라 황제의 그 연결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까마파와 5대 까마파와 명나라 명황제에 만나면은 어떤 커다란 정치적 배경이 있었다 또는 어떤 세속인이 가장 크게 여기는 것인 그 어떤 명성과 지위, 계급 등과 같은 크게 그러한 상황과 관련된 상황을 곁들여 설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까마깜창의 역사적인 배경을 지닌 사람들과 또 이전의 스승들의 또 거기에 관한 그 견해는 대인식파와 명나라 황제 이것의 관계는 외부적으로 나타난 만남 그 하나만을 가장 크게 여긴 것이 아니라 특히 그 종교적인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어떤 종교적인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 깊이 고려를 해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러한 견해를 까마파 이전 스승님들과 또 까마파 깜창의 그런 어떤 견해를 바탕으로 해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먼저 까마파 대신식파께서는 대신식파를 간략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소개한다면 내가 중복하는 것 같이 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대신식파께서 출생하신 곳은 양담이라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양담이라는 지역인데요. 양담이라는 지역이 어디냐면은 요즘 말로 요즘 이제 지역 닝제동길 공복 양다동 양담동쪽 양담 그런 데서 그러한 지역에서 출생하였습니다. 자,
부친의 성함은 구루린첸, 어머님의 성함은 라바사 하무키라고 합니다. 출생하신 해는, 태어난 해는 1384년에 태어나셨고, 그러니까 인멸연대가 분명하죠. 네, 제가 다시 말할 필요 없고. 또 그래서 전대 깔마빠, 4대 깔마빠, 롤베도르제의 환생자임을 인가하신 분인 누구냐면은, 그러니까 5대 깔마빠가 4대 깔마빠 롤베도르제의 환생자임을 인가하신 분은 켄젠 로데 겔첸입니다. 또 주요한 스승은 2대 샤말리버제, 카주의 왕보입니다. 네, 그분, 그래서 출가해서 구족계를 받은 분은 누구냐면은 덴딩 강불 현자 소남 상보, 이제 그분 앞에서 출가를 해서 그다음에 구족계까지 받았습니다. 특히 이제 구족계를 받을 때에 연세는 19살쯤 있을 겁니다. 그때에 한 80여 명의 그 비구신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받은 분. 그래서 그때의 가장 역사상에서 그때의 그 대중들이 가장 수승한 대중이고 그랬던 구족 대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래서 마찬가지로 대신식배의 라마는 켄젠 구입공바 린젠페, 그래서 그 대인sek바에게 다른 제자보다 더 훨씬 더 신심을 내고, 마찬가지로 어떤 대인sek바를 칭송하는 말씀, 그런 것도 더 이렇게 잘 지었다고 합니다. 또 쌍부에서 까시파, 쌍부는 제가 어제 이제 말씀드린 데 의하면은 우리 티베트에서 쌍부는 그러니까 티베트의 그 승가대학, 최초의 승가대학, 인도의 날란다 대학을 생각에 버금가는 그러한 인도의 날란다를 할 수 있는 그 쌍부 승가대학입니다. 그래서 이제 쌍부에서 까시파 린첸벨을 가을 사원에 초청해서 그분 앞에서 이제 3장의 공부를 널리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이공파 린첸벨, 그리고 겔첸벨, 그리고 켄젠 연덴 루르, 또 쌍계왕축 등 몇 분의 스승들을 또 그러한 다른 스승들도 의지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21세가 되어가냈을 때 명나라 2대 왕조의 황제 융노가 중국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청받아 가셔서 한 3년 정도, 온전히 또 이렇게 머무신 해를 보면 한 2년 정도 아니겠습니까? 2년 정도, 2, 3년 머무셨습니다. 또 그리고 나서 일반적으로 대인sek바는 그러니까 32살밖에 아주 젊어서 이렇게 열반하셨습니다. 그래서 32살에 열반을 하셨는데, 그래서 그분이 지은 경책, 전집, 이것도 아주 작은 것밖에 없다고 합니다. 아주 조금 이렇게 있는데, 그냥 전집 안에 그 내용들은 다른 것과는 달리 장문 등 우리가 아주 마음이 매력적인 그러한 저작이라고 이었다고 깔마틸레파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이제 명칭 성함은 출가할 때 최벨상보라고 그 캠포 스님께서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명나라의 왕은 룰라이 따오바오 왕이라는 명칭을 드렸다고 합니다. 티베트로 번역하면은 대신sek바 린포체 최기결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대신sek바 린포체 최기결보를 그대로 이제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번역으로 다르게 하면 또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대신식바 이것을 이제 기본으로 해서 대신식바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는 대신식바라는 그 말이 들어가 있어서 대신식바라고 이렇게 이제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신 해는 물염소해 1415년 8월 15일 보달라에서 인멸 포탕보달라죠. 그때는 그런 지금처럼 그런 보달라가 지금처럼 이렇게 크고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아주 그냥 좀 약간 한적한 곳 이런데 뭐 주변에 사람 별로 없고 그런 조용한 그러한 그 보달라였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곳에서 인멸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아래에 그러니까 명나라 황제가 대신식바를 초청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말씀드리자면, 여기에 보면 명나라 융로 왕 황제, 그러니까 말만 하는데 명나라 황제 융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분은 명나라 왕조, 그러니까 3대라고 하는데 이름이 뚫이라는 이름인데 융로라고 하는데 융로는 무슨 말인가 하면 그분이 이제 즉위한 그 해가 이제 융로라고 합니다. 그분의 이름이 아니고 그래서 즉위한 해를 융로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큰 탱화 있죠. 그거는 이제 그분 때 이제 그림 사진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그림을 기본으로 해서 3D 해가지고 3D로 복원한 그런 사진이 이게 선명하게 보이는 얼굴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면 그 명나라 황제 융로가 이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우리가 마음에 쉽게 이미지가 떠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명나라 황조의 대신식 황제가 대신식바를 초청한 이유가 무엇인가면은 시우따이송수 그런 책이 있는데요. 대보속, 고송전 이런 책들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은 제가 어젯밤에 저녁에 제가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 정확히 제가 번역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젯밤 오늘 아침 어쨌든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번역을 했는데 지금 내 머리 좀 뇌가 지금 아주 그냥 열이 나고 지금 그냥 머리가 지금 열이 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정확하게 번역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그 책에 어떻게 뭐라고 써져 있냐면은 그 공무용로 그분은 그런 작은 나라의 왕으로 재임하고 있을 때 윗장 지역에 라마깔마빠라는 남다른 인물이 있음을 아시고 융로 황제 즉위 초에 내신남론을 곰보시락 자사 등을 모시려고 파견하였다. 그는 5년 후에 12월에 도착하였다. 황제도 환영하러 나왔지만 만났을 때 절도 하지 않고 무릎을 굽히지 않고 합장하는 정도로만 하였다. 하가의 대회의장에서 연회를 준비하고 금만동, 은 이천동, 비단옷, 공약물 하사하는 것이 아주 무수하였다. 그래서 그분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쨌든 그 황제가 그 윗장 지역에 까르마빠라는 사람이 아주 특이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곰보시랍이라는 사람을 보내서 그분을 이제 모시오라고 이렇게 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견하고 오시고 하는 그 기간이 한 5년이 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한 5년 뒤에 12월 이건
중국의 12월과 중국 12월, 티베트 12월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 황제도 그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환영을 하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만나 뵈서는 무릎 절도 하지 않고 무릎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끔모 삼전이라는 거기에 이제 어떤 학가의 대회의장에서 연회를 준비하고 이제 그래서 왕들이 많잖아요. 그때 그 당시에 왕과 같은 동등한 지위의 어떤 그 연회, 그러니까 회의장의 그 연회의 그 자리를 그러한 자리를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이제 그래서 그분이 즉위하기 이전에 까르마빠라는 그 명성을 이제 듣고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즉위를 하고 나서 이제 그에게 이제 왕비가 있죠. 황후가 있었죠. 그 황후가 이제 그때 그 황후가 법에 신심이 아주 돈독했죠. 그래서 이제 황제를 이제 이렇게 황제께 청해서 이렇게 그런 훌륭한 스승님을 모셔야 된다. 이렇게 요청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분을 뛰어나신 그 현자를 모시려고 전령을 보냈죠. 그래서 곰보셰랍 이란 곰보셰랍이라는 사람에게 왕의 그 서신을 가지고 이렇게 갔죠. 그래서 그 편지 안에 뭐라고 써야 되면 일일이 다 말씀드릴 필요는 없고 그 초청하는 그 내용의 서인 쭈글라탱어의 현자의 향연이라는 책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 황제는 난 장축에 북쪽에 있을 때 그분의 깔마페의 성함을 내가 들었다. 그리고 한번 뭐 대답을 들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다. 그래서 지금 나는 이제 그때 내가 아니고 나는 이제 황제가 되었다. 그 전에 황제가 되기 이전이고 지금 황제가 됐다. 그래서 이러한 생각을 해보면 이러한 아주 행운의 운이 좋은 어떤 왕의 부름을 받는 황제의 부름을 받는 그러한 그러한 것이 나도 행운이고 그러니까 이러한 시기를 행운의 시기를 저와 함께 당신과 함께 나누고 싶다. 예전에 부처님께서는 아주 그 자비로운 마음으로서 중생들에게 이익을 주시려고 하셨다. 그와 마찬가지로 당신도 이렇게 그런 부처님의 그 법을 널리 펴고 그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기 위해서 중국으로 와주십시오. 반드시 와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청하는 글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특별히 내가 내가 이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부처님 불법에 아주 그 법에 신심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께 제가 그분들을 추천하기 위해서 그분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분을 천도하기라 해야 되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부처님과 다름이 없는 부처님과 같은 당신 같은 그런 분을 모셔서 저희 부모님을 위한 천도제를 지내고자 하니 빨리 중국으로 좀 신속히 와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편지를 올렸죠. 그랬더니 그 편지가 도달했을 때 대인시학밖에서는 가겠다. 내가 중국을 한번 가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죠. 그래서 이제 뭐 길에 가시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제가 말씀드릴 거 없고 어쨌든 대인시학밖에서 중국으로 가셔가서 육로 황제를 만난 그것이 중국의 그 역사서에 많은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 중국 역사서에 대인식파와 이동치 중국의 그 아주 오래된 역사서에 아주 가장 그 티베트 왕과 연결된 그런 관련된 그런 부분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원나라의 역사 속에서 동결 체결 그러니까 그 원나라 때는 사키아파의 그
도견 체결하고 법연이 있었고, 특별히 이제 그때의 대인식파 지금 그러니까 지금 원나라 황제 이 시대에는 대인식파의 법연이 있는 그런.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러니까 티베트역으로 말하면은 융루라는 그러니까 즉위식 황제 즉위식 하고 난 뒤에 한 12월에 중국 수도에 도착했습니다. 그때는 난징, 베이징, 지금은 베이징이라고 그때는 난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난징이라고 했고, 그다음에 나중에 난징에서 나중에 베이징이라고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그 까마빠가 난징, 베이징에 오신다는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백성들이 까마빠가 오신다는 말 듣고 이제 구경하러 나갔습니다. 그때 이제 환영 행렬 이렇게 지었겠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환영 행렬, 그다음 그러한 행렬 중에는 그 왕의 아들, 그리고 큰 아주 대신 관료, 그리고 이런 사람들, 그리고 또 당시에 중국 스님들 한 10,000명 정도, 그리고 코끼리 또 이런 행렬 뭐 이런 거 짓고 해서 아주 그런 장대한 행렬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환영하기 위해서. 그때 대인식파와 원황제의 그때 원황제가 만났을 때 대인식파는 나이가 22살이었죠. 아주 젊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원나라 황제 융로는 그때 나이가 47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47세가 되면은 아주 경험이 풍부한 그런 왕이죠. 그래서 한 사람은 아주 젊은 22살짜리 라마죠. 또 한 사람은 아주 경험이 풍부한, 연륜이 풍부한 그런 왕이었죠. 그래서 한 사람은 법의 왕이고 한 사람은 정치적인 왕이죠. 그렇기 때문에 원나라 황제급 수호장을 최계팍과 도건 최계팍과 이분이 제일 먼저 가셨죠. 그래서 최계팍과는 그 당시 이제 몽골이 중국을 지배하고 있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최계팍과께서 그때 몽골에는 그때는 글씨가 그러니까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최계팍과께서 새로운 문자를 이렇게 만들어줬고, 또 여러분들 코리아 한국 글씨? 동굴 책과 제가 꼬리라고 들었는데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예, 꼬리하기 동굴 책을 최계팍과께서 만드신 그 글자를 배경으로 해서 티베트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었다는데 꼬리라고 했는데, 어쨌든 대인식파께서 중국으로 가셨을 때, 그래서 이제 바로 그때 중국의 그러니까 그분들이 많이 이제, 그래서 이제 어떤 민족과 민족이 만난 거죠. 어떤 문화가 이렇게 만난 같은 그런 현상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대인식파께서 중국에 가시고 나서 200년 후에 중국의 책 교과서 같은 데 보면 그런 상황을 교과서에 수록되어 놨다고 하는데, 그래서 아주 훌륭한,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장나라에 그분이 갔을 때, 장에 가까이 갔을 때, 그는 저절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이 길이 옛날에 림부체 최계팍과께서 가신 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기억이 났답니다. 왜냐면은 명나라 왕조 때 대인식파에 관해서 많은 기록이 있었기 때문에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 길이 내내 이 길하고 연결되는 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대진식과와 중국 황제가 처음 만났을 때, 맨 처음 만났을 때 아주 놀랍고 신비로운 그 하나의 그 사실은 뭐가 있냐면은 그 역사에 뭐 직접 이렇게 되진 않은데 그냥 이렇게 전해오는 말로 하면은 뚜글랑 탱화께서 이제 그 쓰신 그 책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 황제가 깔마빠가 원 황제가 생각할 때 깔마빠가 유명한 사람이고 다른 사람이 많이 아니까 이 사람 아마 신동력이 있는 사람인가 보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환영을 하러 나갈 때 이제 그분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까마빠를 대진색파에게 이제 시험을 하기 위해서 뭐 백석고동을 가지고 그러니까 숨겨가지고 가서 그분을 뵙자마자 바로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랬더니 대인적밖에서 이렇게 품에서 뭘 꺼내서 줬는데 그걸 보고 원 황제가 그래서 대신식과도 그 하얀 고등을 주시고 같이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 황제도 시험하기 위해서 하얀 고등을 냈고 대신식과도 다시 하얀 고등을 냈고 그러니까 두 개가 이제 됐잖아요. 보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땡 겐돌렉이 이게 그런 책 속에 손 안에 있는 하얀 소라고동 그 아주 손에 이제 그 가득 찰 만큼 크기의 그 소라고동 이것이 이제 있었다고 전해 온다고 이렇게 그러한 얘기가 파우쭈올락 탱화에서 그분 지으신 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전해오는 말이 그런 것이지 뭐 실제로 이렇게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때 중국 원 황제가 딸마빠를 맞으러 나가잖아요. 나갔을 때 그래서 이제 중국의 어떤 그 역사서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대명 뭐 역사서 뭐 이런 그런 거 안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민진체계보 그래서 중국으로 가실 때 그 원나라 황제가 환영하라고 했을 때 왔을 때 그래서 공리 대달 나나 원이 대래 하고 쟁예베 대내송 글루 매버는 요시에 쉬베 고만 나레스 큐기 한유기 땅과 저주 이남 시에송 니 현실로 추기 예부 섬진 수모를 쉬고 있어 공매原지라 차철지 송베 룸보다 냠충아 괜찮 탐지긴 고만 인베 타면이 뭐지 그 고마 챔비 룸비 상된도 민대베 쏠라 독게까지 주민이서 세베 고마 셰토 당해진这些 노들을 쉬기다 내가 알아서는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쪽에 스님이나 누구나 어떤 비군이나 비구이나 뭐 어떻게 서쪽에서 오신 그 한 승려 한 분이 그러니까 중국의 수도로 오셨습니다. 그때 오셨을 때 어떤 재무장관께서는 절대로 이게 왕이 직접 나가서 아련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말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서쪽에 그런 좀 미개한 민족의 사람이 온다는 것을 오는데 그러한 것에 왕이라는 이런 분이 이렇게 직접 나가실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왕이 직접 가시지 마시고 대신들이 가도 된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직접 가서 왕이 가서 직접 가셔서 그렇게 하면은
왕이 이제 최신이 서지 않는다. 뭐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왕이 좀 생각이 좀 약간 여기서쯤에서 그래서 어떤 그 역사가 있는데 그걸 제가 말씀드릴 필요는 없고 어쨌든 하루는 대신식바 그러니까 어떤 그래서 대인식바를 이제 어쨌든 모셔서 어떤 그 뭐랄까요 그 어떤 처소에 모셨는데 그 왕을 당신의 지위가 이제 왕인데 나는 대중국 그러니까 명나라의 그때 원나라의 나는 이제 신하인데 그래서 이제 신하인데 그래도 내가 어느 왕리의 작은 소 국가의 왕 같이 제가 이렇게 힘이 있는 사람인데 이런 힘 있는 사람이 어떤 평범한 어떤 그 승려에게 이렇게 어떤 비경심을 보이고 하는 것은 좀 우스운 노릇이다 하고 그 신하가 계속 우기니까 왕은 이제 그 모습 그렇게 우기는 모습 보고 약간 이제 좀 약간 혼자서 웃음을 지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중국에 이제 12월에 어쨌든 이런저런 뭐 만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인식과 오기로 하셨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12월 달에 대인식과 도착을 하셔서 원 황제와 함께 이제 그 신년 설 새해를 맞이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 명나라 황제는 그 대인식과를 아주 그 대신이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대인식과에게 공경심을 표하고 아주 대중들의 그 상수 자리에 이게 항상 모셨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 티베트 사람들 여러 가지 말을 합니다. 뭐 오른쪽으로 모셨다, 왼쪽으로 모셨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일본적으로 중국의 황제를 만날 때에는 반드시 누구라도 손을 그러니까 반드시 절하고 이게 공경을 해야 됩니다.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까마빠께서는 그렇게 이제 절하지 않고 무릎을 꿇지도 않고 대인식과는 그렇게 해서 이제 원 황제를 아련을 하고 이제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음력 정월달 지났고 그다음 두 번째 이제 음력 2월 이제 15일 됐죠. 그래서 이제 까마바를 또 초청하게 된 또 요 주요한 이유는 왕의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원 왕조가 이제 처음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왕조를 세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였고 또 그런 사람들을 그러니까 어떤 나라를 세우는 과정에서 돌아가신 분들 이런 분들을 또 이렇게 영혼을 위로해 줄 필요가 있어서 어쨌든 2월 15일 2월 이날에 왕의 그 부모님과 그리고 그때 희생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대인식밖에서 갸와갸초에 만달라를 세우고 그리고 이제 수행처를 12군데를 만들고 그래서 이제 그 천도 의식을 이렇게 진행을 했다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때에 그 중국에 있는 승려들이 한 2만 명 정도가 모여서 그러한 천도 의식을 같이 진행을 했고 그러한 의식을 우두머리를 진행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한 대신식과에게 공양을 올리고 그리고 이제 또 그렇게 하신 분께 우리가 뭐 카닥을 올리듯이 어떤 그 당시 왕이 직접 어떤 그 비단 같은 그런 거를 대신식과에 이제 직접 올려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월 5일입니다. 5일부터 2월 18일까지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그 천도 의식을 했고 그래서 이제 왕과 왕비들이 맨날
의식이 진행되는 날, 그 기간 동안 매일 왕과 왕비가 대인식발을 대인식발을 친견하러 갔고, 친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보면 여러분들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닝구시라는 데인데, 닝구시가 어떤 사원의 이름인데, 그래서 사원 이름입니다. 닝구시대라고 하면 그 사원 이름인데, 닝구사원. 그래서 까마빠 대신백께서 거하시던 숙소 그 옆에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세워진 이제 사원이 까규파의 사원이 이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닝구시 사원, 닝구 사원 여기와 그리고 중국의 오대산에 까르마파의 사원들이 있고요. 몇 개가 있고 또 그 이전에 몽골 시대 때 원왕조 때에도 거기에도 있었던 그 지역에 까마파의 그 사원이 몇 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그래서 이제 그 왕들이 어떤 까르마파를 뵐 때마다 이렇게 사원을 건립을 하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사원들이 아직까지도 다 기록이 남아있고 그러한 것을 이제 졸라탱화의 기록에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링구고바의 링구 사원의 이 탑이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서 밖으로 외부에 보이는 그 사원이 보면 어떤 그게 사원으로 같이 안 보이고 어떤 여관이나 호텔처럼 이렇게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인식바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그래서 아주 크게 광대하게 그렇게 천도 의식을 베푼 곳이 이런 곳이 이 지역 이 탑이 모셔져 있는 이 주변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거는 뭐냐면은 지금 티벳 도서관에 이러한 그 사진 그러니까 그림 이런 것이 이제 그래서 잘 많이 지금 보존되어 있다는데 600년대에 대시제파께서 중국에 가셔서 했던 그러한 여러 가지 행업들을 그림으로 남긴 이러한 것이 많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때 뭐 사진을 찍는다든지 비디오를 찍는다든지 이런 것이 없었죠. 그래서 그때 왕조에서 일어났던 그런 어떤 아주 놀라운 그런 서프라이징한 그런 일들을 기록하기 위해서 그림으로 이렇게 해놨고 그래서 2월 5일부터 2월 18일 또 그러한 아주 놀라운 현상이 일어났던 그런 것을 이게 그림으로 그림으로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 보여드린 이 그림은 원래 이게 원본이 아닙니다. 나중에 대만에 나에게 그림을 가르쳐 주신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이렇게 새로 조성을 해서 이렇게 거기에 보면은 중국어, 티베트어, 몽골어 그리고 이 각가지 다른 문자들이 각각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언어로 이렇게 기록된 거는 이제 모르겠지만 이제 티베트는 내가 적었고 그다음에 뭐 중국어 이제 사실 바대로 그대로 적고 미들함 그래서 날마다 이 기간 동안에 있었던 아주 놀라운 그 일들을 그런 것을 이제 뭐 우리가 그 기록을 이렇게 그림과 그 기록으로서 이렇게 남겼습니다. 이제 3월 3일에 제발 축전 나물개와 양닭과 정수빈 시락 내과는 바 사된 개된 용독용하다 이런 이제 이름을 그 왕이 대인식밖에 드렸다고 합니다. 이런
직위를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양지 변종 3등 강이라는데 예, 이렇게 모셔져 있다고 합니다. 탐과 도장 이거 옥새라고 하는 도장 왕의 도장이라고 하죠. 그 역사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적혀져 있습니다. 어떻게 써야 되냐면은 서쪽에 서쪽에서 이 의미를 제가 생각해 보면 뭐라고 할까요? 그때 까마 베이셰파께서 중국으로 오셔서 중국 원나라 황제와 어떻게 그렇게 해서 데이셰파에게 이런 도장을 만들어서 데이셰파에게 올렸습니다. 그래 그때 그 당시에 대신 아주 그래서 이제 그 중국의 관료가 이것을 이제 이렇게 보여주니까 이런 이전에 그 어떤 그 작은 소왕국의 왕들에게 어떤 그것을 양질이 뭔지 모르겠어요. 양질이 뭐지? 그래서 이게 옥으로 된 건가? 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생긴 그 도장 이것을 이제 이걸 만들었는데 그 전에 작은 군주들한테는 왕들한테 줄 때는 뭐 금이나 은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 줬는데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으로 도장을 만들어 주면 그런 그 아주 그 좀 미개한 나라에서 온 서쪽에서 온 그런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도장을 드리면 장고위 그래서 이제 왕조에서 이렇게 쓰는 그 왕실에서 쓰는 그런 옥색 그 도장 이런 아주 소중한 건데 이런 재질 이러한 것으로 이제 만드는 거였는데 이런 것을 보통 만들지 뭐 금으로 만들고 그런지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금으로 만든 그 도장을 가진 그 주인이라면 아주 귀한 사람으로 취해지겠지만 어쨌든 이 도장이 그때 이제 남아있는 유물인데 어쨌든 이때의 그 신하들이 이런 도장을 드리면 안 된다고 했는데 황제는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왜냐면 그래서 그 데니셰프와 함께 가신 그 린푸체 세 분에게도 어떤 그 고실이 그러한 자기를 내렸다고 하는데 겐딩 따이 시투린포체의 관딩 고실 따이 시투 그래서 중국 시투린포체도 중국 그 왕조와의 법연이 많은 분이기 때문에 관딩 그래서 겐딩 따이 시투 그래서 이제 고실이 이러한 그 고실이가 어떤 직위라 그랬죠. 그런 어떤 그 지위 이런 걸 말했는데 그런 이름 속에도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때에 아주 놀라운 일들이 여러 가지가 많았습니다. 그런 행업이 많았는데 그 많은 행업들이 저는 옛날에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든 사람이 함께 다 이런 것을 이렇게 봤는지 아니면 왕이 혼자 이렇게 본 건지 어떤 상황인지를 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많은 그 중국 그 당시에 역사에 의하면은 그때 보면은 일어났던 그 상황들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목도한 그러한 현상이었고
그리고 티베트라든지 아니면 그 서쪽에 있는 라마들 이런 분들 그래서 그래서 이제 티베트에서 온 스님들이 사람들에게 환수를 주술을 부려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말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을 현혹시켰을 것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직접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러한 사진과, 그러니까 그림과 기록을 남겨서 사람들에게 직접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걸 전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까마빠 (14일간) 그런 의식을 진행할 때 아주 길상스러운 일이 일어나고 꽃비가 내리고 그리고 불사리가 증과를 하고 어떤 때에는 어느 마을에서는 금꽃이 피어나고 온 마을에 금꽃이 피어나고 그 하얀 코끼리 또 그리고 이 길에는 또 등불을 밝힌 것 같이 이렇게 광명이 나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코끼리들도 아주 좋아서 어떤 인사를 하고 그다음에 어쨌든 이러한 것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5일부터 18일까지 이러한 아주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던 이런 것을 이런 그림으로서 남겨놓은 게 왜 그러냐면은 워낙 놀라운 일들이 이렇게 많은 현상들이 벌어지고 하니까 사람들이 서역에서 온 그런 승려가 사람들을 현혹시킨다, 주툴로서 현혹시킨다 이런 말들을 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는 거를 기록으로 남겨서 그게 그때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고 모든 사람들이 목도한 그러한 것이라는 것을 기록으로 남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보면은 뭐 시를 쓰는 사람, 또 그림을 그리는 사람, 뭐 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사람들은 글을 짓고 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현상을 시를 지어서 또 왕에게 바치고 그리고 이제 이런 또 어떤 또 그 노래하는 사람들은 또 법의 소리 멜로디 그런 것을 이제 만들어서 작곡을 해서 그러니까 멜로디 같은 것을 또 이렇게 올리고 해서 이러한 그런 것을 이제 소리와 그러니까 예술 작품으로 이렇게 많이 남겨놨고 그래서 어쨌든 그때의 난징에 오신 모인 지금 방송 코리아라고 하는 코리아의 전령도 아노심이라는 사람도 왔는데 그분이 온 이유는 그때의 코리아 그러니까 그때 한국이 명나라의 아래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뭐랍니까 그 볼모로 잡혀간 그 한국에 그래서 그때 이제 난징에 도착을 했었는데 근데 그때 이제 그 왕자가 볼모로 잡혀온 왕자가 어떤 일을 했고 뭐 어떻게 했고 그런 걸 다 기록을 남겨서 하고 나중에 이제 다 기록을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분이 기록을 해야 됐기 때문에 그분도 태종실록 태종실록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기록을 남겼는데 뭐라고 생각하면은 황제는 낭배죄 그러니까 황제가 그러니까 티베트에서 서역에서 온 젊은 승려에게 귀경을 하고 날마다 그분에게 귀경을 하고 아주 불법을 옹호했다. 그래서 그때 그 태종실록에 뭐라고 써놨냐면은 황제는
불법에 아주 큰 신심을 가진 사람이다. 서쪽에 티벳에서 중국 서쪽에 한 승려, 한 20살 먹은 승려 한 분이 도착했다. 그의 그 젊은 스님에게 굉장히 공경을 하고 예의를 훌진히 갖췄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화신이라고 그분을 서역에서 온 승려를 말했다. 그래서 그분의 그 행동이나 언어는 보통 사람과 비슷한 차이가 별로 없어 보이는데 그분은 이제 양고기를 먹기를 참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무슨 부처님이라고 하겠는가. 그뿐만 아니라 그분은 근데 그분이 보면 밤에 보면은 아주 버터 등불 밝힌 것처럼 이렇게 머리에서 이렇게 머리카락에서 빛이 이렇게 막 방광을 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많은 사람들을 다 속이기 위해서 그러한 어떤 신통력을 내보이는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아주 안 좋은 뜻으로 이렇게 써놨다고 합니다. 그 핵 이유는 뭐냐면은 그때는 우리 역사에 그때 한국에 이제 한 40년간 지배를 받았는데 공부심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그 불법을 그다지 신봉하지 않고 그래서 않았기 때문에 그 기록에는 불교에 대해서 좋게 쓰질 않았다면서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남중에 그때 이 원나라에 도착한 그 기록한 사람이 그러한 불교를 좋아하지 않는 배경에서 왔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을 좋은 말로 기록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을 이렇게 현혹시키는 그러한 승려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묘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을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쉬었다가 다시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까마파 대신직과 난징으로 가셔서 원황제 육루 부모님과 마찬가지로 그때의 나라를 세울 때 점동에 섰던 그 군인들 그리고 그리고 이제 그때의 그리고 그분들의 천도제를 지내려고 했는데 그래서 그분들 그때 천도제를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모두 볼 수 있는 그러한 아주 놀라운 신동이 가득한 그러한 일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겪고 나서 그 원황제는 더욱더 이전보다 더 대인식가에게 신심을 냈었고 그래서 아주 공경심이 더 커졌고 그리고 원황제 용록에서 까마파에게 올린 그 서신 이게 티벳 글과 중국 글 한 5개 정도 언어로 된 것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것을 읽으면은 그것을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가 그 원황제와 육로와 까마파 대인제파께서 어떠한 법연이 얼마나 심오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법의 측면을 생각하면 스승과 제자의 법연 그것이 얼마나 깊었던지 그리고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나서 한 3월 13일에는 대인식밖에서 오대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대산 난징에 계실 때는 아주 그냥 복잡하고 아주 그런 복잡하고 요란한 그런 상황들이 별로 이제 마음 편치가 않아서 오대산으로 가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대산으로 가셔서 계시는데 그래서 4월
12세부터 이제 그 대식파의 제자를 보내서 부처님의 사리와 아라한의 사리를 이렇게 왕에게 보내러 제자를 보냈습니다. 그때에 그 왕에게 보냈을 때 그분이 이제 닝구시 탑에 닝구 사원의 탑에 그 안에 그런 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흥제의 생신날 생신날에 대식파가 오대산에 계실 때였는데 이제 그 생신인 것을 기억을 하고 닝구 사원에 그러한 그때 천도제를 했던 그것을 생각을 하고 그 닝구 사원으로 다시 가셨습니다. 그래서 갔는데 그것도 이제 기록에 돼 있는데 그분이 쓴 그 기록에 의하면 4월 15일 저녁에 낮에 15일에 공시고시와 함께 닝구시 사원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 깊이 법왕 서역에서 오신 원망부족한 서방 그분께 제가 마음 깊이 기도를 드립니다. 내 마음이 정말 내 마음이 정말 때가 없는 것이라면 그 탑에 보면은 어떤 그 그림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볼 때 사람 한 사람의 그림자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탑에도 그 그림자가 있는데 그래서 그 마음에 정말 어떤 오염 없는 마음이라면은 그 그림자를 새로 하나 만들어 줄때 했더니 그림자가 하나 새로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변해진다면 또다시 그림자를 하나 더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또 두 번째 그림자가 또 생겼습니다. 그러한 기타 등등. 예. 왕이 자신이 쓴 그러한 글에 그런 글이 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중국의 삼장의 우슈가성전 고성전이라는 고성에 대한 그 기록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보속 고성전이라는 그 기록을 한문으로 되어 있는 것을 티베트로 옮겨서 말씀하신 내용은 뭐냐면 라마 스승과 대지색과께서는 아주 한적한 곳을 좋아하시는 분이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사직을 하고 오대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대산에 가셔서 그래서 그분이 이제 도시 수도에 머물지 못하고 오대산으로 가셨는데 그래서 어떤 청퉁사원 오대산의 청퉁사원으로 이렇게 전령 5명과 함께 가셨습니다. 또 다시 말하기를 남는 유흥파 그래서 최근 남는 계획이 부처님 그래서 영상 사원과 탑을 보셔야 한다. 전통사원이라는 게 있는데 대니색발께서 처소를 그곳으로 이제 만들어서 머물게 했습니다. 그래서 닝구 사원에서 이제 황제의 부모를 위해서 천도제를 할 때 그런 광명이 비친다든가 아주 그런 비상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고 그래서 중국 원황제의
그러한 그 전에 이제 법왕이 오대산으로 가시니 황제는 이전의 길상한 징조를 기억하고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아서 다시 링구사원으로 가서 기도를 하니까 그날에 그 길상한 징조가 이전보다 몇 배나 더 많이 나타났다.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 왕제와 대인식파의 생각이 아주 중요한 점에서 두 분의 생각이 하나와 같다, 똑같았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하나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이 오대산에 중국 오대산에 샌동사원 다웬스라는 그 절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오대산에 탑이 있는 데는 오대산의 랜드마크, 오대산 하면은 딱 떠오르는 대표로 할 수 있는 이 샌동사원입니다. 그래서 샌동사원, 그러니까 신통을 온전히 보이신 사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름이 붙여진 이유는 대신시역파께서 까마프 대신시역파께서 이 사원에 주석하시면서 여러 가지 신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 절 이름도 신통사라는 신통이 있는 절 이런 이름으로 붙였답니다. 그래서 먼저 예전에 오대산으로 대신시역파께서 머물러 가셨을 때 왕이 대신시역파에게 이 오대산을 대신시역파의 절로 이렇게 바쳤습니다. 그때 이제 나중에 이제 제7대 최덕 까마파 철학기초에 이르러서도 이런 사원에 관련돼서 이제 얘기들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이제 또 다음 달 이제 5월 달이죠. 4월 다음에 5월 달에 5월 18일 날 그래서 5월 18일이 까마파 대신시역파의 생신이었답니다. 그래서 원 황제가 너무 칭송하는 말 609절로 이루어진 그러한 생신에 맞춰서 그러한 참탄문을 그러니까 대신시역파를 아주 중요하게 이렇게 여기고 이렇게 해서 그런 칭송하는 글을 남겼답니다. 그래서 어쨌든 모든 것이 무상하기 때문에 일체 유의법은 무상하기 때문에 어쨌든 까마파 대신시역파에서도 그래서 그렇게 원 황제를 이렇게 격려하고 이렇게 했던 분이 그 당시 그래서 이제 왕의 부인, 그러니까 부인이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신 그걸 맞이해서 그래서 이제 그분이 왕비가 그분을 아주 사랑했기 때문에 그분이 돌아가신 이후로는 다른 왕비를 이제 맞이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왕비는 대인식파를 모셔야 된다고 원왕제께 청했던 그 왕비입니다. 그래서 이 왕비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래서 이제 그분이 꿈에 원 왕제의 꿈에 그 왕비가 나타나서 관세음보살님의 어떤 그렇게 이제 그런 관세음보살 형상으로 이렇게 나타났는데 그 꿈을 이제 그대로 이제 꿈을 그림으로 그려서 대신시역파께 그렇게 그래서 이거 관세음보살하고 관련이 있나 뭐 이런 식으로 여쭤보니까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원왕제 육로 때 보면은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사실 또 뭔가냐면은 원 황제가 티베트의
대장경, 장경들을 이렇게 모시고 가서 그래서 이제 그 장경을 조성한 그러한 또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을 그 티베트에서 그 티베트 장경을 인쇄를 한 최초가 이 시대. 그래서 그 인쇄한 최초의 그 최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달라에 지금 그 인쇄본이 있다고 하시는데요. 그래서 대식발을 인해서 워낙 이제 육로 때에 티베트의 그 장경을 인쇄한 최초의 그런 일을 이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대니식박께서 티베트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생각하시고 나는 이제 티베트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아뢰니까 그때 왕과 함께 이렇게 여러 가지 의논을 하시고 말씀 많이 나누시고 그리고 그분이 이제 생각은 무엇이냐면은 예전에 원나라 시대 때 원나라의 군사가 티베트로 가서 그래서 티베트를 아주 그 강압적으로 힘으로 이렇게 눌려서 그래서 이제 정치와 관련돼서 그래서 이제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어떤 정치적으로 강압적으로 티베트를 좀 이렇게 어떻게 지배해볼까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대이식박께서는 그런 생각을 하시고 어떤 법대로 엽법하게 이행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이렇게 그다지 동의하지 않으셨고 그래서 대시식박께서는 그때 그 생각을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은 티베트에 일반적으로 많은 그 종교가 있습니다. 어떤 전승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있다면 나중에 이제 차후로 가면 후대로 가면은 서로 화합하지 못하고 어떤 논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쟁을 하시고 싶다면 한다면은 그 왕이 마음이 기쁘지 그렇게 싸움이 일어난다면 왕이 기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방법은 뭐냐면은 왕이 만약에 우리가 그 절 같은데 그 위에 보면은 지붕에 이렇게 금으로 하는 금으로 한 거 그러니까 조각조각 이렇게 만든 그런 것을 만들어서 있는데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그러한 것을 이런 이런 물건들을 티베트로 가져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군대를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을 말에 말 꼬리에 이렇게 달아서 그걸 가지고 군인이 그 말을 타고 이렇게 가면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군인이 이렇게 와서 그런 싸움을 말려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은 당신이 그러니까 그런 종교를 통일을 시키는 그 일을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렇게 해서 위장.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통일을 시킬 것 같으면 한 두 부분으로 나눠서 캄 지역과 위장 지역으로 해서 두 지역을 중심으로 각각의 지방에서 모일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러한 방법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러니까 군인을 이제 보내려면 그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티베트에서 일어나는 그 불법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어떤 그 종교를 통일시키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이제 강구를 말씀드리는데 왜냐하면은 그런데 많은 사람을 제도하기 위해서는 종파가 하나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부처님의 법을 많은 사람들을 교화하기 위해서 각각에 맞는 근기에 맞는 그러한 종교와 관습 이런 게 필요한데 그러한 것이 있다면은 많은 사람들을 다양한 사람들을
다양하게 이익을 주고 부처님 법을 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다 무시하고 하나로 만든다는 것은 그렇게 그다지 많은 사람을 도움이 안 될 것입니다. 왕다바gelchen 그리고 티베트의 어떤 큰 라마 그리고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의 어떤 지위 그리고 그 지위가 하나가 아닌 여러 가지 이제 각각의 분야별로 어떤 그런 사람 어떤 일반의 대중의 큰 사람 그 대신들 이런 사람들에게도 어떤 지위를 내려줘서 그 사람들에게 각각의 티벳의 모든 종교 종파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일을 해달라고 특히 나중에 대신식밖에서 티벳에 가시고 돌아가시고 난 데에서 그래서 이 중국의 그 왕들이 해마다 티벳에 공물을 바치러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마다 왔는데 지궁 사원 지궁 가교의 사원에서 그런 그 공물을 바치러 오는 사람이 있었을 때 지궁 사원에서 그 사람들이 그 공물을 바치러 온 줄 모르고 많이 이제 그분들을 이제 그분을 파멸을 시켰잖아요. 근데 그런 이제 오해도 있었고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역사적으로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대신식파에게 편지를 세 번을 보냈습니다. 자, 이제 보호주가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당신은 우리의 보호주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저희들을 이제, 구호하소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그 편지를 세 번이나 보냈다는 것을 이제 나중에 파우줄락 청화께서 그러한 편지를 세 번이나, 직접 봤다고 이렇게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식파께서 왕에게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이렇게 행거를 대시가 더 이상 필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그래서 어쨌든 대시과의 마음에는 어떤 자비심을 가득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뭐 명성을 얻는다든 칭찬받는지 이런 거에 그런 것을 좋아하지 않았고 그러한 성품 그런 도력과 성품이 있었다는 거 그러니까 중국의 그러한 기록에 많이 남아 있고 또 그래서 그래서 그 기록에 의하면은 대식파는 명성과 명예와 이런 거에 개의치 않냐고 좋아하지 않고 그래서 그분은 그런 인품과 도력이 온 나라에 크게 이름났다는 그러한 기록들이 중국과 티베트에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생각을 하지 않고 어쨌든 모두에게 어떤 아주 행복과 어떤 기쁨을 주기 위한 그런 모든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고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해서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보이지는 않아요. 소리는 들리는데 얼굴은 별 수 없어요. 이것은 까마창매 뱀매가 안에 있잖아요. 그 내용 있잖아요. 그와 같은데요. 내가 카메라가 꺼졌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소리는 들을 수 있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냥 여기서 마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얼굴을 못 보면서 이렇게 소리를 보는 건 좀 잘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그냥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시라 우리가 독송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세요.